왜 이렇게, 네, 전문가와 함께 다음 계속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는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아침에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드셨습니까? 이인자의 최후는 비참하다. 이인자의 최후가 비참하다. 결국 북한에서는 그 유일 지도체제, 김정은 지도자만이 있을 뿐이다. 또 그리고 오는 그 12월 17일이죠.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 때 대대적인 군중 동원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체제 강화, 유일 지도 체제 강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중 대회 그것을 해가지고 체제 결속을 이끌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속전속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속전속결이라면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장성택의 행적을 보면은 지금 최근까지 알려진 걸 보면은 11월 6일 날 그 일본의 체육 인사지요. 그 레슬링 선수 이노키 선수를 접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마 11월 중순 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지금 이제 장성택의 척근을 할 수 있는 이용화, 장수길,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정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그 결정사항이 있었다면은 그에 대한 또 재판을 하지 않겠어요? 또 재판을 하고 이 장성택처럼 또 처형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장수길 이용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알려진 대로 11월 하순이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은 11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두 사람이 공개 처형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3일이던가요? 우리도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보고를 했죠. 그리고 12월 8일 날 지금 이제 이 장성택이가 지금 이제 당 정치국 확대회에서 일종의 결정서 나타나죠. 제에 대해서. 그리고 불과 4일 있다가 지금 이제 특별 군사 재판에 의해 가지고 처형, 총살형. 이것은 일종의 아주 속전속결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렇게 11월 6일 날 장성택이가 마지막으로 나타났고 12일 날 공개 처형 결정. 이것 때 불과 한 달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장성택의 여러 가지 이 행위, 반당, 반행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큰 틀의 행위는 한 달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장성택의 어제 재판 사진을 잠깐 봤었는데요. 혹시 그 사진, 혹시 북한의 재판정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북한에서 여러 가지 재판하는 공식적인 사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이 직접.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일종의 지금 이제 이 군복을 다 입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아마 특별 군사 재판 그런 것을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일단 주심이겠죠. 이제 이 옆에 한 사람 배심이라 볼 수 있고 아마 이것이 이 군사 특별 재판할 때 이거는 국가안전보위부 다시 말해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또 특히 정변이나 이런 이적행위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중심이 되는 군사특별재판이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일종의 이제 지금 현재는 대내 다 본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공포의 극대화랄까요? 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자들과 더 이상 내통하지 마라. 사상적이든 실질적으로 정책적이든 이것을 보여줌을 해가지고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 제1위원장만이 지도자다. 유일 영도 이것을 체제. 대내에 과시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요. 조선중앙통신에서 사실은 지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장성택이 실제로 쿠데타를 모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들렸던 얘기하고는 지금 수준이 다르거든요. 기존에는 사실 여자, 마약 이런 거였는데요. 그렇죠. 유일영도 체제에 대해서 위협했다 이 정도의 모호한 말은 있었지만 군대까지 마술을 뻗쳤다. 장악하면은 전복시킬 걸로
계산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미래까지 다 계산했어요. 뭐 경제를 살리면 인민들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까지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지난 그 10일 8일이죠. 예. 그 당 정치구 확대회의 장성택 제모에 대한 일종 결정서 채택 네. 내용을 보면 한 서너 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장성택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 네. 예. 뭐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문제. 네. 두 번째는 월권 행위. 네. 다시 말해서 그 인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이 자원 이것들 마음대로 헐값으로 매각하고 예. 또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일종의 그 최고 지도자인에 대한 도전 행위지요. 네. 뭐냐면 당위의 당, 내각의 내각. 네. 이 당위의 당은 최고 지도자 수령만이 당위의 당입니다. 또 내각의 내각도 최고 지도자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장성태이가 당위의 당, 내각의 당 행사를 했다. 이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일종의 도전 행위. 예. 권력 남용을 볼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여기서 추가되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우리식의 쿠데타, 군사 정변, 쿠데타.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성태기가 11월 6일 날 마지막 나타나고 네. 12일 날 처형됐는데, 네. 그럼 그 사이에 이 정변, 이것은 만약 정변은 북한에 특이 동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또 특히 정변했다는 특히 군사 지도자. 우리 북한에서 군사 지도자라면은 그 군영권을 가진 총참모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군에 대한 나름대로 조직, 이 감찰 이것은 총정치국이거든요. 네. 총정치국과 같이 이 총칼을 가지고 그때하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군의 그 일종의 우리 합창과 같은 맹연을 가진 총칼을 가질 수 있는 총참모부인데, 총참모주와 연계된 사람 아무도 지금 이제 이야기하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11월 6일부터 지금까지가 아니고 그 이전에 네. 일종의 모의. 네. 그 모의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붙어졌겠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장성태이가 아하. 일종의 뭐 어떤 자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모의 수준까지 간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 행위가 아니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말이죠. 장성택이 북한의 권력 2인자란 말이죠. 그리고 김경희의 남편이고 백두혈통의 남편이고 솔직히 북한에서 아실 거 없이 사는 사람인데 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을까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은 그 부자 간의 형제 간의 뭐 친구가 나눌 수 없는 대목 아니겠어요? 또 장성택은 한 3, 4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당뇨 생활을 했고, 예. 또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심지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출발 인연, 나름대로 멘토로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태이가 이렇게 실질했다. 실질했다면 이런 건 뭡니까? 정치적 야심과 권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진 않지만도 의심가는 행동을 했다. 이것은 뭡니까? 일종의 김정은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은 권력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2인자 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크면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최고의 제목을 붙여서 처형까지 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요. 기존에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요. 이 장성택 숙청은 김정일의 유언이다. 이런 내용도 좀 전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김정일이 죽기 전에?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기 전에 장성택의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거를 미리 파악을 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숙청이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예. 유혈 지도 체제 확립을 위해서 장성택은 야심가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처형해라. 뭐 이렇게 유언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또 일부에서는 장성택, 김경희 모두를 불러들여 가지고 김정은 유혈 체제 만드는데 서로 협조하면서 다 노력해라. 또 이러한 이유도 있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예. 뭐 이것이 언제 맞고 그렇다.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보실 때는 일단 장성태가 처형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변까지 하는 제목이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은 일종의 유언이라는 측면보다도 김정은 체제 2년 상에서 예. 여러 가지 이인자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네. 또 그리고 우리가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 정책의 변화, 이거 볼 때 김정은 시대의 이 정책의 변화가 너무
냉탕, 온탕이랄까, 아니면은 이 변화의 폭이 너무 큽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이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과 관계된 게 아니냐. 예. 다시 말해서 정치적 경험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과단성, 적극적인 결정, 아하. 이런 것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장성택이 유언으로 남겨졌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장성택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중국에 말하자면 특사로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역할을 맡길 정도면 사실 네. 뭐 이미 없애려고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보통 이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 이인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권력이 안착될 때까지는 그 친족이라는 혈족이라든지 측근 세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네. 적어도 그러한 안착의 기간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로 봤습니다. 네. 근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것이 일어난 걸 볼 때 상당 부분 이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하.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인자의 사기 크기 전에 잘라야 되겠다.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결정. 이것이 서로 한 몫을 한 것이 아니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쿠데타 쪽으로 얘기를 들어가서요. 사실 장성택이 실제로 쿠데타를 모의했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북한에서 지금 보도하기를 쿠데타를 모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장성택은 군부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뭐 인민보위부라고 하면 사실 우리로 따지면 경찰 아니겠습니까? 경찰, 검찰, 뭐 국정원 이런 걸 사실 장악하고 있는 인물인데,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경찰, 검찰로 국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냐? 사실 좀 이치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일단 드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쿠데타 행위보다도 모의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의라는 것은 뭡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일종의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겠죠. 네. 예. 그래서 논의되고 난 이후에 군부는 누가 끌어들이고 당은 누가 끌어들이고 이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실제 행위에 초점 맞추고 모의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네. 이것은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일종의 이 사모임. 여기에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한 것을 갖다가 쿠데타 모의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는데, 북한에서는 실질적인 실질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택에 있어서 정변 운운, 이것은 실질적 행동보다도 일종의 모의 단계, 이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은 예.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노동당 행정부가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비자금을 우선 확보한 이후에 장성택에 대한 처형을 단행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성택이 밝혔습니다. 갖고 있던 정치적 비자금을 먼저 김정은이 확보를 한 뒤에 장성택을 제거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 장성택 처형을 위한 특별 군사재판이 열렸고, 그리고 바로 장성택이 처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보 관계자는 장성택 숙청 이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비자금 확보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고, 예. 또 이런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 장성택 처형을 위한 특별 군사재판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요, 장성택 처형의 직접적인 원인은 쿠데타 가능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 비자금 확보 작업은 통치 자금의 회수 목적도 있지만 이 쿠데타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쿠데타 하려면 비자금도 필요하겠죠. 네. 또 그리고 비자금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상당히 외화가 상당히 좀 이 시급한 과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필요하지요. 또 특히 장성택의 이 비자금 관련하면은 과거 김정일 시대의 비자금 다 연관되어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비자금에 대한 모든 출처와 실질적 현금, 이것을 다 확보한 이후에 생했다. 그거는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정보 당국자인지 정부 당국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쿠데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은 분석이 필요해요. 물론 북한에서 이거 최고재판에서 네. 결정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큰 사건이겠지요. 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모의를 벗어나 실제 행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난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장성택과 관련된 일종의 과정 행적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성택이가 실질적인 뭐 논의했으면 모르겠지만 또 행동을 가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적어도 정변 쿠데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말씀하셨지만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쿠데타를 모의가 아닌 실제로 뭐 시도를 했었다면 김정은 체제가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 체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쿠데타라는 것은 일종의 군사가 총을 들고 나와서 1인자를 제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총기를 들고 나서 행동을 하려 하면 예. 이것은 상당히 이중 삼중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북한에서 군인들이 들고 나오려 그러면 일종의 뭡니까? 그 총 무게에 대해서는 총정치국 정치위원들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그 이 부대의 책임자. 그런데 북한에 있어서 그런 이중 삼중이 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총칼이 없는 쿠데타. 그것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쿠데타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근데 과연 북한 사이에서 장성택의 뒤에 있는 사람이 네. 그것도 국방위원회에서 군사 정책과 관련돼서 조언을 할지 몰라도 군에 대한 명령권이 없는 네. 장성택. 또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장성택이가 당 행정부장이라는 것은 사법, 법업, 우리에 따르면 그 경찰, 인민보안부겠죠, 북한. 네. 네. 이것을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네. 거기에서 과연 총칼을 가질 만큼의 이 동원력이 있느냐?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장성택을 단지 처형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뒤집어 씌운 거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면 또 너무 단정적이고, 네. 너무 조작적이면 단정적이고, 네. 아마 모의는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실제적으로 행동을 가지고, 또 특히 여기 대해서 군부의 적어도 지도자 수준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다. 앞으로 뭐 이 군부의 지도자가 뭐 했다고 나타나면은 예. 이선 정변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 부분까지는 조금 이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할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